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을 저희가 이제 마크업을 하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제 이 화면이랑 거의 상단 텍스트 영역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카피 앤 페이스트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주고, 이 밑에랑 이제 이 윗부분만 작업을 좀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파일을 하나 만들고요. 디테일 페이지라고 할까요? 디테일이라고만 할게요. 디테일이라고 하고 HTML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main.css를 불러오면 되고, 저희가 이슈 페이지에서 타이틀 에어리어가 있었죠. 텍스트 에어리어였네요.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해서 디테일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를 일단 할 거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전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테일 페이지를 열어주고, 지금 스타일도 같이 들고 와야겠죠. 그래서 텍스트 에어리어의 스타일과 여기 있었죠. 일단 이 부분을 같이 긁어오도록 할게요. 디테일 페이지에 이제 스타일 태그를 다시 입혀야겠죠. 여기다가도,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 상태에서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앞에 피처드가 붙어 있는데, 이 피처드는 이전 이슈 페이지에서 피처드 영역 안에 타이틀을 이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요거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마진이 생기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앱솔루트, 바텀 레프트 들어가 있는 것도 모두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이 덩어리는 일단 가지게 됐죠. 저희가 저 덩어리는 일단 기억을 해두고, 여기에 이 텍스트 에어리어 밑으로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클래스 라인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패러그래프가 하나가 있죠. P 해서 패러그래프, 여기를 클래스 해서 컨텐트라고 할게요. 컨텐트라고 하고, 내용을 모두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그러면 여기 내용이 쭉 달리게 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컨텐트에서 폰트 사이즈는 16픽셀 적용을 하고, 지금 약간 볼드하게 들어가 있죠. 이 부분도 폰트 웨이트를 노멀로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조금 줄어든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은 사실상 저번에 저희가 또 그려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가져오는 게 더 번거로우니까 그냥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위스는 일단 30 정도로 두고, 하이트는 1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도 되고, 여기다가 보더 바텀을 줘도 상관이 없거든요. 보더 바텀을 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대충 줘볼까요? 그럼 여기에 지금 보더가 하나 생겼죠? 이 상태에서 위아래로 대략 32 정도의 간격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의 컬러는 일단 이 컬러고, 오파시티는 30%. 그럼 여기다가 보더의 컬러를 일단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마진 32픽셀하고 좌우는 일단 0으로 둘게요. 이렇게 적용하고, 오파시티는 0.3. 이렇게 하면 보더가 생겼죠? 위스는 33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상관은 없지만 짝수로 하는 게 가급적이면 뭔가 마음이 편합니다. 아무래도 사실 저는 크게 짝수홀수에 대한 강박은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짝수일 때, 그리고 4의 배수일 때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잘 보일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지켜주면 좋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자유롭게 가도 되지 않나. 왜냐면 요새 어떤 디바이스들이 워낙에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안 좋은 디바이스를 쓰는 국가들에 속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 헤더에 내비게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것도 요 백 버튼이랑 요 하트 버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도 SVG 이미지 태그로 해서 src에서 이미지로 가서 아이콘으로 가서 에로우 100이라고 있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이미지가 이거 하나랑,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라이크가 있죠. 라이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 아이콘들이 이제 들어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헤더도 정렬을 시켜줘야겠죠. 그럼 이 헤더를 먼저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줄 거예요. 그리고 justify 컨텐트를 스페이스 비트윈으로 주게 되면
이제 자식 요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양 끝단으로 정렬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얼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적용을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적용이 다 됐고, 이 상태에서 이제 페이지 전체에 패딩이 있잖아요. 이 패딩을 줄 텐데 바디에다가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바디에 주도록 할게요. 24픽셀로 일단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됐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정도만 되면 일단 저희가 의도한 방향대로는 거의 다 설정이 된 거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만 좀 간격을 떨어뜨려 주면 되겠죠. 여기서 134인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을 픽스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스크롤을 했었을 때 계속 따라다니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스크롤 될 것이냐인데 그냥 이 상태로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냥 스크롤 되면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게 싫으시면 픽스드로 주셔도 되는데 그냥 픽스드로 할까요? 포지션을 픽스드로 일단 적용을 하고 탑 0, 레프트 0. 여기다가 주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실수를 했네요. 헤더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지금 다시 위스가 쪼그라들게 되죠. 픽스드를 하는 순간 원래 가지고 있던 형태가 깨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위스를 내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로 변경을 다시 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다시 지정이 됐죠. 그럼 여기서도 얘도 패딩을 24픽셀만큼 주도록 할게요. 근데 이렇게 주면 얘가 튀어나가 버리죠. 이거는 저희가 이때까지 줬던 속성과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이제 패딩을 주게 되면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이렇게 일단 생기게 됐고, 그러면 이 부분만큼 이제 이 텍스트 에어리어에 마진 탑을 그냥 뭐 일단 손에 잡히는 대로 해주고요. 그러면 일단 거의 얼추 디자인과 동일해졌죠. 근데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겹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백그라운드도 미리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헤더에 백그라운드를 컬러를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블랙으로 해둘게요. 일단 블랙으로 해두면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잘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어색하긴 한데 일단은 크게 무리가 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백 버튼을 눌렀을 때 다시 이슈 페이지로 돌아가야 되니까 헤더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A 태그로 또 감싸주고요. 여기서 이슈 페이지로 링크를 걸어줄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누르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여기다가도 GMB를 마찬가지로 달아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다른 아무 파일이나 가서 저희가 GMB 부분을 긁어와서 디테일 페이지에도 GMB를 달아줄게요. 그럼 여기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액티브를 이슈 페이지로 액티브를 시켜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GMB가 생겼죠, 하단에. 그럼 이걸 눌러도 이제 돌아가고, 지금 다시 디테일 페이지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슈 페이지에서 여기서 디테일 페이지로 가는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리스트 아이템들이 있죠. 이 리스트 아이템을 감싸주면 되거든요. 여기서 리스트 아이템을 감싸서 디테일로 이동을 시켜주고, 이 밑에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디테일로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도 디테일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리스트 아이템들을 모두 A 태그로 감싸게 됐으니까 이제 이것들을 누르게 되면 이제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이 페이지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저희가 이때까지 주던 게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럼 디테일 페이지에서도 이제 main.css를 카피를 해서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애니메이션 파일을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스태거 아이템이 적용이 돼 있죠. 왜냐면 저희가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이 컨텐트 부분도 스태거 아이템을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라인도 스태거 아이템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총 4개의 요소에 스태거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저희가 미리 지정해 놓은 스태거 아이템의 애니메이션에 의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때까지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이 모바일 앱 같은 환경을 모두 마크업을 끝내게 됐어요. 모달도 저희가 작업을 해놨었고, 이거를 눌렀을 때 이렇게 디테일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서치 박스를 누르면 취소 버튼이 나타나게 되는 형태까지 구현을 모두 끝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이 정도로 이제 HTML, CSS를 다루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배웠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거든요. 자, 가급적이면 이제 개념 설명도 하면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한 거여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잘 숙지를 하고 계셔도 대부분의 케이스들은 다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대신 이제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을 최대한 이제 응용을 해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 이후에 흥미가 닿는 대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면서 리액트 같은 걸 공부해 보셔도 되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있다고 하시면은 공부를 이어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강의를 구성하게 된 거는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급 강의를 좀 만들게 된 거고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